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닝공입니다. 오늘의 것은 바로 WBC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 최종 엔트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최종 엔트리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남미, 북미 이런 국가들 있죠. 미국이나 등등 여러 국가, 이렇게 쿠바나 등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되었는데요. 일단 명단을 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인업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네, 현직 진짜 한때는 이제 NLB에서 NBA가 아니라 NLB에서 이름값을 보였던 진짜 저도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평소에 뭐 메이저리그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알만한 진짜 엄청난 이름들. 제가 이 이름들을 알고 있는 이유가 사실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뛰었을 때 류현진 선수가 진짜 컷쇼 다음으로 진짜 LA 다저스의 뭐 이선발처럼 잘 뛰어준 적이 있었어요. 네. 2선발이 아니라 1선발이죠. 컷쇼가 4선발이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컷쇼 뭐 류현진, 잭그레인키 이렇게 거의 이 세 명이 3톱 그리고 이제 뭐 마이다까지 해가지고 진짜 LA 다저스가 투수진이 엄청 호화로웠어요. 그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 누구였나 골드슈미트 진짜 엄청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정말 미국 팀에 선발이 됐고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라인업 자체가 화려하진 않아요. 일단 너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거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부상이 우려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참가가 불발이 되었고 쿠바 같은 경우는 지금 투수진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대거 빠졌어요. 기존에 뽑았던 예비 명단에서 다시 새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자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보다는 좀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팀들이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지 약하다는 건 절대로 아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 보면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있는데요. 명단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지금 1루수에 박병호, 강백호 선수 이외에도 최지만 선수가 예비 명단에 예비 명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의 최종 명단이었는데 소속팀 반대로 인해서 지금 한참 또 연봉 협상 중이기도 했고 사실 최지만 선수가 참가하기 어렵다라고 구단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이건 뭐 최진만 선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부상이 우려된다. 최진만 선수가 또 최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재발이 우려된다라는 사유로 참가가 불발이 되었고 아쉽게 됐지만 최진만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저기 외야수 자리에 여기 최지훈 선수죠. SSG의 최지훈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달라진 점이 없고요. 다음은 아무래도 한국 야구 대표팀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일본 야구 대표팀. 현지 말로는 사무라이 재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약간 태극전사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요. 지금 일본 이름이 돼 있어서 혹시나 야구를 잘 안 보신 분들은 너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느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좀 굵직한 이름부터 정리해 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눈에 좀 띄는 이름이 다르비슈유. 네, 다르비슈유. 네, 이제 추신수 선수랑 텍사스에서 뛴 적이 있었죠. 다르비슈유. 네, 이제 이란, 일본, 네, 네, 이중 국적자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다르비슈랑 사사키 로키, 예, 지바로 때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왜 제가 알고 있냐면은 그 U23 야구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전이었나? 그때 네, 선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괴물 신인 투수로서의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긴장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가 야구 월드컵은 아니었는데 야구 월드컵 전에 열렸던 대회였던 것 같은데 1회에 홈런을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사키 로키 선수가 어 그랬는데 지금 프로에 들어와서도 네,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해야 되는 투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언급을 안 한 투수들도 예, 대단한 투수들이 많은데 어,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네, 일부 선수들만 알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다르비슈유 같은 경우는 추신수 선수 때문에 아는 거고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는 네, 그 국제 대회를 봐가지고 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야마다 테츠로 네, 조금 이름이 있는 선수들. 모르겠네요, 진짜. 네, 제가 문서를 봤는데,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네, 정말 네, 모르겠습니다. 야마다 테츠토 선수. 네, 그리고 또 무라카미 무네타카. 네,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홈런을 잘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무네타카.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아는 선수가 스즈키 세이야. 네, 최근에 네,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예요. 스즈키 세이야. 그리고 또 역시나 메이저리그 선수 요시다 마사타카. 그리고 라스 누파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네, 이제 토미 에드먼 선수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소개해드렸어요. 토미 에드먼 선수의 같은 소속팀인 라스 누파 선수고요. 일본 대표팀으로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나 맨 아래에 투타 경험, 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네, 눈에 띄고, 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네, 슈토 우코 선수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번에 얘기 드렸죠. 네, KT 위즈의 주권 선수가, 어, 이제, 조선족이기 때문에, 조선족이란다. 그 이중국적, 조선족이죠. 이중국적자로서 일종의 중국계입니다. 네, 그래서 국적으로는 한국 국적이지만 태어난 곳이 중국이고 기존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으로 저번 대회에 이어서 참가하게 됐고요. 핵심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파 위주로 참가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중국 이렇게 프로리그가 있거든요. 프로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 아직은 좀 세미 프로 좀 단계예요. 네, 최근 들어서 프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중국 국내 리그 선수들 위주로 참가하게 되고
거기다가 앞서 얘기한 주권 선수랑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소프트뱅크에서 10년간 뛰었던 마사고 유스케라는 일본 선수인데 이 선수가 타자예요. 타자인데 아마도 중국의 4번 타자를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역시나 중국 대표팀으로 선발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 야구 대표팀인데요. 일단 공식 명칭은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단 좀 알만한 이름들 왜 대만 야구 대표팀이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일본 야구 대표팀보다 익숙한 이름들이 더 보여요. 하도 최근에 많이 붙어서 그런가 저번 프리미어 12 때부터 그때 청관희 선수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이제 자국 대표팀으로 자국 리그로 복귀한 케이스죠. 청광희 선수 라쿠덴 몽키스에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 왕이중 선수죠. NC에서 제가 알기로는 뛰었던 걸 기억하는데 2019년이었나 18년이었나 코로나 전에 NC에 뛰어서 짧은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초반에는 좀 불안했지만 중반 넘어가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력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재계약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메이저리그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리그죠 뛰다가 다시 이제 대만 프로야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혜준 선수도 오랜만에 이름이 나오게 됐고 또 아는 이름이 제가 웬만한 이름 다 모르고 장희청 선수 이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것 같고 린쯔웨이 이 선수도 마이너리그 선수인데 제가 뉴스 기사에서 몇 번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타자에서는 아무래도 왕보름 선수네요. 이 선수가 대만 프로야구에서 뛰면서 리그를 폭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할이 넘는 타율로 진짜 대만 프로야구를 거의 혼자 다 해먹는다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게 일본 이제 니뽀넴이죠. 니뽀넴이 그 일본 프로야구 팀인데요. 거기 넘어오게 되면서 그 대만 프로야구에서 보였던 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도 워낙에 홈런 타자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는 아니지만 오세아니아 대표 이제 거기 대륙이죠. 호주입니다. 그렇지만 호주도 우리나라랑 같은 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거 빠졌어요. 이제 마지막에 커티스 미드라는 유망주 선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불참하게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호주 프로 국내 리그 선수들 위주로 참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이글스에 2년간 뛴 적이 있었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퍼스이트에서 뛰고 있는데 서폴트 선수죠. 하나 팬들한테 좀 익숙한 이름이고요. 저한테도 역시나 좀 익숙한 이름인데 이번에 호주 대표팀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단 호주 리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호주 리그 위주로 국내 선수들 위주로 이제 그렇게 선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얕볼 수도 있어요. 사실 호주가 이렇게 이중국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8강은 적신호가 켜진 거죠. 그럴 수 있었는데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만 피한 거지 사실은 호주 국내 리그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이번 시즌도 뭐 질롱 코리아 경기였죠. 질롱 코리아가 이렇게 호주 프로리그에서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스프링 리그처럼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는 추춘제예요. 네, 추춘제여서 작년 이렇게 가을쯤에 시작했다가 봄쯤에 끝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경기 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질롱 코리아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에서 2군 선수들 위주로 또는 1군에서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약간 비시즌 동안 호주로 와가지고, 호주가 우리 북반구랑 이렇게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호주는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네, 이렇게 뛰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네, 일종의 유망주들 입장에서는 기회의 땅이죠. 네, 진짜 뭐 옛날에 미국이 기회의 땅인 것처럼 기회의 땅인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경기를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워낙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참가를 하기도 했었고,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유럽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참가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일본 선수들도 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중간중간 보이기도 했고, 어, 그러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질롱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선수를 위주로 참가를 했고, 네, 1군에서 기회를 못 받거나 2군 뛰는 선수들 위주로 참가를 했다면은 이번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호주 프로리그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뭐 이제 KBO 거의 1군 수준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핵심 키플레이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혹시 몰라서 일본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다 봤어요. 네,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진짜 어린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경험이 있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진짜 작정하고 세대 교체하는 것처럼 명단을 짜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요. 네, 최근에 그리고 또 떠오르는 스타들이 대거 참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면서 연령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과도기일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계속 오랫동안 뛰었던 국가대표팀이랑 지금 현재 어린 국가대표팀이랑 너무 급작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서서히 세대 교체를 하면 모를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명단을 다 바꾸면은 선수들끼리 호흡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선수들이 계속 한 소속팀에 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으로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노련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라카미 무네타카랑 야마모토 요시노부인데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150km 후반대의 빠른 직구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눈에 띄는 기록이 2년 연속 일본 프로야구 투수 5관왕을 달성했어요. 투수 5관왕은 사실 1년만 하기도 힘든데 2년 연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오타니 쇼헤이한테 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선수도 약볼 선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타니가 뭐 메이저리그 진출해 있고 투타 경험으로 워낙에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선수들도 약볼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서 그렇지
오타니가 일본 프로야구의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야구 대표팀의 키플레이어를 이정우 선수로 잡았고, 그리고 또 김하성 선수, 네, 지난 시즌 이런 골든글러브까지 받을 뻔했지만 후보에만 이름이 올랐죠. 자, 그리고 키스톤 콤비로 같은 활약, 좋은 모습을 보여줄 토미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는 골든글러브 기록도 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의 탄탄한 내야진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의지 선수는 뭐 말이 사실 필요 없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주전을 이어오고 있었고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단점은 포수긴 하지만 포수가 사실 좀 오랫동안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오랫동안 또 이 포지션에 뛸 수 있기 때문에 포수 쪽에서 지금 양희 선수가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대 중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회가 마지막 대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 대회 국제 대회가. 그래서 본인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대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고영표 선수죠. 언더핸드 선수인데 또 도쿄올림픽 당시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일본전에서 5이닝 20점 호투를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죠. 네. 그때는 사실 도쿄올림픽 때는 고우석 선수가 아직까지는 완성이 덜 된 투수였다면은 지금은 완성력의 투수다. 네, 진짜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다. 오승환 선수한테 죄송하지만 오승환 다음을 이어갈 진짜 고우석 선수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공뿐만 아니라 사실 볼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마무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호주랑 그리고 중국 마지막에 체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코 이렇게 베이스볼 리그가 있는데 여기에 뛰고 있는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참가할 예정이고요. 아니면은 마이너리그 선수들 참가할 예정인데 아마도 국내 위주로 예선전도 보면은 거의 국내 위주로 보였어요. 근데 몇 선수들이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좀 조심하면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방송사가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중계되는지 일정은 제가 저번에 뭐 계속 입 아프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경기 같은 경우는 지상파에 중계가 되고요. 나머지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채널에서 전문 채널에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만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첫 경기를 호주 3월 9일 12시 경기인데요. SBS에서 중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일 7시에 한일전이 있는데요. MBC에서 중계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12일 12시 체코랑 경기가 있는데 SBS에서 중계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일 7시 중국하고 경기인데요. KBS2에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WB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7년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 JTBC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지상파 중계가 잡히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보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